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왕십리 역사에 관련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성동구의 핵심 지역인 성수 전략정비 구역, 그리고 삼표 레미콘 부지,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5구역이라고 불리는 자양, 사동, 신통기획 선정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표 레미콘 부지 이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삼표 레미콘 부지,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성수동 금싸라기 땅의 완벽한 재정비의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런 그 새로운 그 업무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수동의 업무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더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앞선 지식산업센터 분양, 그리고 임대 실적 등으로 충분히 새로운 업무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성수동이고요. 용산, 강남 등을 최인접한 지역으로서 단순히 배후지로만 머물 수 없는 충분한 잠재 수요가 있는 제3의 업무 중심지로서의 성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네, 서울숲의 심장 삼표 부지 성수동 가치 높일까? 삼표 레미콘 부지가 56층 글로벌 업무지구로 재탄생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압구정하고 응봉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로가 아니라, 그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보행교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한강변의 도보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 그 삼표 부지에 대한 그 설계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OM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 그룹이 상당히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63빌딩하고 그다음에 타워팰리스, 해운대 LCT, 더샵 등을 설계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56층 규모의 다기능 복합 시설로 글로벌 업무 지구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압구정의 인프라를 안게 되는 성수동 보행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수혜를 응봉동을 비롯한 배후 성동구까지 누리게 되는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는 응봉역 쪽으로 그렇게 다리가 생기는 거고, 이쪽으로는 압구정 쪽으로 보행교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좀 보실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사동의 신통기획인데요. 성수동까지 보려고 했는데 굳이 이 자양사동을 보는 이유를 기사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양사동 신통기획의 조감도 모습인데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다. 네, 이 자양사동 신통기획 선정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성수 전략정비 구역하고의 그 지역 인접성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1, 2, 3, 4 지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양 사동 신통기획 확정지입니다. 이 지금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70층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성수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상 층수 제한이 해제가 돼서 70층 이상도 가능하도록 허가가 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양사동의 이 시공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 약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크게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50층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세대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하고
보시면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성수 5구역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성수 전략정비 5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시세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근처의 아파트를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양 사동 신통기의 확정지인데 그 뒤로 보시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7월에 그렇게 입주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가를 보시면요. 24억부터 이렇게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국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20억 중반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시세가 더 가겠죠. 신축에 대한 그런 선호도 있고요. 그런데 입지를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앞에 이 신통 기획으로 선정된 자양 사동이 개발을 완료했을 때는 이 뒤편에 있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조금 조망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가 24억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을 포함한 이 일대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를 가늠해 보는 그런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좀 볼 텐데요. 네, 성수 전략정비 구역 1구역의 조감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상당한 세대에서 한강 영구 조망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 그리고 특히 또 뭐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한강변 평지의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입지고요. 조망이나 규모로만 보면은 한남 뉴타운의 가격이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입지이기도 합니다. 한남 같은 경우에는 부촌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갈아엎는 듯한 대규모 개발이 용산 프리미엄을 한남에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성수 전략정비 구역하고 한남 사이에 그 가격 차이를 갭을 띄워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한남 뉴타운과 함께 가장 핫 이슈 현장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내용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이 1구역을 중심으로 한 동향만 간략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수 1, 2, 3, 4 구역에 대해서 어느 구역이 뭐 대장이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이 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입지나 뭐 규모나 여러 면에서 대장 자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 구역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력만 되면, 그리고 금매가 나와주기만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변북로 지하화에 따라서 다른 구역들 1구역 외에 2, 3, 4지구 역시 상당히 그 프리미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1구역의 동향을 좀 보시면요. 네,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종전자산 평가 추정 권리가액이 나왔는데요. 아파트는 평당 2억 4천, 다세대는 평당 1억 7천, 단독주택 평당 8천 정도로 상당한 고감평 결과이죠. 지금 이 1구역 같은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추가 분담금 추산이 가능할 텐데요.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22억 4천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28억 전후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20억대 초반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뭐 비싼 거는 뭐 20억 중후반까지 그렇게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곳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을 건 1주택자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는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이 매수를 했을 때 이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들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남 뉴타운과 함께 강북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인 것이 분명하고, 미래의 부촌을 예약해 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세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시세 상승이 한남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다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70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1구역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 이 1구역에서 70층 이상의 초고층을 할 것이냐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가 50층 이하의 준고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뭐 아직 완벽하게 그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동영상에서 언급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신축의 부족인데요. 신축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 내에서. 이 삼성역 현대 GBC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이 현대는 우리나라 굴지의 그런 대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건설 부분이 상당히 주요한,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다 이렇게 파생된 그런 그룹들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는 지금 이 GBC 센터 같은 경우에 이 104층 초고층을 포기하는 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104층을 포기하고 좀 그 낮은 건물들 여러 개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선회했죠. 이게 지금 최근 자재비 상승이 주는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는 이 1구역에서 준고층을 선택하는 이런 표결이 나올 거라는 것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 현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현대자동차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GBC 센터도 초고층에서 선회한 마당에 과연 이 준고층의 표결을 뒤집고 초고층 70층 이상을 지을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70층 이상의 초고층이 들어서는 것이 너무나 어울리는 입지이기 때문이죠.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준고층으로 결국 결론이 난다면 입지가 너무 아까운,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쉬움 한 스푼이라는 제가 표현을 좀 썼었고요. 끝으로 이 성동구를 마무리하면서 성동구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인당 GRDP라는 거는 지역 총생산이죠. 지역 총생산이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새로운 부촌에 등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수동이 막연히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속속 고액 자산가들을 흡수하는 신흥 부촌으로 등극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성동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딱 하나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자산을 잘 운영을 해보고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다. 나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강남이나 마찬가지다. 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 다음은 이 성동구를 주목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구의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산 규모에 맞춰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